두 번째 삶을 사는 것처럼 살아라. 그리고 첫 번째 삶에서 했던 잘못된 행동을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아닌지 생각하라. 저는 이 말을 포스트잇에 적어서 바로 붙여놨습니다. 다시 저에게 5년이 주어진다. 정말 축복 같은 일이잖아요. 이 다시 주어진 삶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감사하게 다시 살아가는 게 제 삶의 원동력이 될 것 같았거든요. 즉 미래의 나와 연결해서 이 지금 현재 강력한 삶을 사는 방법을 이 말로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 행동과 태도를 좌우하는 것이 과거가 아니라 미래이기 때문이죠. 이 멀리 내다보는 미래의 나와 연결을 하면 이 오늘 현재 더욱더 훌륭하고 탁월한 결정을 내리게 되는 거죠.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게 되면 이전에 보지 못했던 기회들을 볼 수 있고, 그렇게 되면 현재를 소중히 여기게 될 거예요. 이 포스트잇에 붙였던 말이 정말 유명한 책이죠. 이 죽음의 수용소에서 라는 책을 썼던 프랭클이 한 말이거든요. 예, 정말 장티푸스에 걸려도 잠을 자지 않고 정말 그 종이 쪽지에 기록을 하며 밤을 새운 그런 수용소에서의 삶을 생각해보면,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은 모든 어려움을 어떻게 해서든 거의 견뎌낸다라는 말을 한 이 니체의 말에 딱 들어맞는 삶인 거죠. 그 미래의 나와 단절이 되면 근시안적인 당장의 코앞에 있는 것만 보고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요. 미래의 나를 보지 못하고 현재의 나는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게 되는 거죠. 그 일시적인 만족을 희생하고 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때 미래의 나와 더 가까워지고 미래의 나가 더 명확하게 보이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 교육, 건강, 인간관계 이런 것에 더 많은 투자를 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성공하게 되면 그 성공에 취해서 만족하면서 주저앉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한 번의 성공만을 맛보고 주저앉는 것을 피하려면 성공할 때마다 미래의 나를 명확하게 그려야 한다고 합니다. 미래의 나를 명확하게 보고 그 모습을 이루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해서 투자하면 분명히 놀라운 성공을 거둘 거라고 합니다. 운동선수들이 금메달을 따고도 계속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여기까지가 미래의 나를 위협하는 요인 7가지에 대한 내용 중에서 제가 인상 깊게 읽었던 부분이었고요. 다시 요약을 하자면 미래에 대한 희망,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목표가 명확하게 있지 않으면 현재는 의미를 잃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변 환경을 잘 설계해서 그 환경에서 평균이 되라는 거고요. 당장 눈앞에 근시안적인 결정보다는 장기적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성공을 했다고 해서 그대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미래의 나를 명확하게 그려서 나아가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이 미래의 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일지 두 번째 장에서 나오는데요. 그 전에 이 앞쪽 내용이 마틴 루터 킹이 말한 명언이 있더라고요. 이 사람이 목숨을 걸 일을 찾지 못하면 살 자격이 없다라고 말한 바 있다고 합니다. 정말 간절히 원하는 그 일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번째 장에서 가장 인상 깊게 읽은 내용은요. 미래의 나는 피리 부는 사람이다. 이 말은 곧 지금의 내가 피리를 어떻게 부냐에 따라서 미래의 나가 결정이 된다는 거죠. 현재의 결정이 쌓이고 쌓여서 생긴 게 바로 이 미래의 나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성장 마인드를 가진 사람은 자신을 증명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배우고 성장하는 일에 더 관심을 둔다고 합니다. 그것들에 투자를 하면은 미래의 나가 지속적으로 더욱 탁월하고 훌륭해질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이 미래의 나를 보고 현재의 결정으로 투자를 해서 미래의 나를 더 훌륭하게 바꿀 수 있다는 거죠. 단기적인 거에 소비하기보다는 이 미래의 나에 투자를 하면 복리 효과로 더 높은 복리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 한 가지 예로 좋은 책 한 권을 읽는다고 해서 인생이 바뀌지는 않지만 이후에 또 한 권을 읽고 또 읽고 하면서 계속 책을 쌓으면서 얻은 지식과 통찰력이 나중에는 정말 훌륭한 결과를 만든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책 한 권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그 투자라는 거는 이왕 할 바에는 크게 투자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행동을 취할 때는 큰 목표를 최대한 작은 단위로 나눠야 한다고 합니다. 즉 처음에는 이 작은 투자로 시작을 해서 점점 더 큰 투자로 이어가는 거죠.
그렇게 투자를 계속하게 되면 전념을 하게 되는 거고, 전념하면 더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는 거죠. 이 전념이라고 하는 거는 중요한 목표 한 곳에 정말 레이저를 쏘는 것과 같이 초점을 딱 맞춰서 계속 그것만 보고 열심히 매진을 하는 거죠. 어떤 일을 할 때 미래의 모습을 매우 자세하게 상상하면서 장인 정신을 가지고 접근을 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루려는 목표, 그 목표는 정말 구체적이고 측정할 수 있게 만들어라고 합니다. 그러면 더 효율적으로 달성해서 더 빨리 발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책에서 또 성공은 자신이 바라는 미래의 나에 진실할 때만 이룰 수 있다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들의 대부분이 자신이 원했던 삶이 아닌 껍데기만 있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성공이냐 아니냐는 자신의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가느냐만이 성공의 유일한 척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든 본인이 정말 원했던 그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 성공한 거라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두 번째 파트, 이 미래의 나에 대한 진실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 중에서 저는 이 미래의 나는 현재 내가 목표를 이루는 과정을 어떻게 측정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과 이 미래의 나의 진실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파트에서는 이 미래의 내가 되는 단계가 나오는데요. 정말 유명한 스티브 잡스의 말이 있죠. 단순함이 복잡함보다 더 어려울 수 있다. 생각을 명료하게 다듬어 단순하게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이 정말 마지막 파트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우선순위를 꼭 결정하셔야 되고요. 현실에 맞는 목표를 결정함에 있어서 장기적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우선순위를 매겨서 세 가지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 우선순위 세 가지를 통해서 일련의 목표를 세워서 실행하는 것. 그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달성을 한다면 당신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삶으로 인도할 그런 순위로 매겨보는, 이 우선순위를 적었다면 목표를 세워라고 했잖아요. 그 목표에는 구체적인 수치를 기입해서 비교를 할 수 있게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봤을 때도 딱 볼 수 있어서 한 번에 비교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선순위, 그리고 목표, 그리고 계획 다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중요한 게, 저는 덜 중요한 목표들을 제거하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에 보면 미래의 나를 멀리 있는 산으로 보고 자신이 그 산을 향해 가고 있다고 상상하면은 정말 좋은 기회, 특별한 기회가 생기더라도 그 산을 생각했을 때 그 산에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냐 아니냐로 yes, no를 따진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더 현명하게 내가 생각하는 그 산으로 다가가기만 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 이 눈앞에 당장 보이는 덜 중요한 일을 먼저 하기보다는 정말 중요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중요한 일부터 먼저 하고 전념하는 거죠. 결국 이 명확한 우선순위를 세우고 이 구체적인 목표에 전념을 해야지 처한 상황에서 어떤 게 최선인지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 생텍쥐 페리가 하는 말이 있었는데요. 이 완벽함은 더 추가할 게 없을 때가 아니라 더 뺄 게 없을 때 이루어진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저도 이 말을 듣고 정말 감명을 받았는데요. 제거할 게 없는 상태, 그게 바로 완벽함 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당장 제거할 수 있는 덜 중요한 목표가 무엇인지 그걸 생각해서 제거하는, 단순화하는 게 완벽함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인 거죠. 그리고 미래의 나를 향해 갈 때, 그러니까 이 목표를 이루는 과정에서 정말 원하는 것이 생긴다면 정확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일에 능숙해져라고 합니다. 그러면 원하는 것을 더욱 빠르게 얻게 될 거라고 하는 거죠.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전문가든 친구든 누구에게든 요청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얻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일정을 관리할 때도 우선순위가 잘 반영이 돼야 되는데요. 여기서도 똑같이 이 세계를 초과하는 목표를 추구하면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 우선순위를 세 가지를 명확하게 정하고 실천을 꼭 하는 거죠. 시간 관리를 할 때 내가 주도권을 잡고 일정 관리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우선순위,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덜 중요한 것은 포기하라라고 나오는데요. 과거에 내가 투자했다고 해서 그 일을 정말 꽁꽁 붙잡고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 미래의 나를 생각했을 때 이 미래의 나로 살게 하지 못하는 것이면 모두 포기하라고 합니다. 이 과거의 미련과 집착을 버리고 오로지 이 미래의 나를 생각해서 더 발전을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계획을 다 세우고 우선순위도 결정을 했다면 정말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실천을 해야 되는데요. 이 실천을 할 때는 정말 완벽하게 모든 걸 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 실천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피카소 얘기가 나오는데 이 피카소가 1000점 이상의 그림을 그렸지만 우리가 기억하는 그림은 고작 3개 정도밖에 모르잖아요. 우선 완벽하지 않더라도 완수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관성 있게 꾸준하게 완수하라고 합니다. 머릿속으로 분석만 계속하지 말고 일단 실천을 하라는 거죠. 여기서 또 완수하는 데 있어서 2가지 원칙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파킨슨의 법칙이라고 우리가 1년이라고 생각하면 1년 안에 완수를 하는 거고 3개월 만에 끝내겠다라고 하면 3개월 안에 완수할 어떠한 방법을 찾아낼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이 80% 법칙. 이 80%를 하려고 하면 결과를 일단 낼 수 있지만 정말 완벽하게 100%를 바라고 하면 고민만 계속하면서 미루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시작했다면 끝을 내라고 하는데요. 한번 이 시작한 일을 끝내는 사람은 드물죠. 즉 아까 말했던 그 80%를 하려고 하면 결과를 얻는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완수하고 완수할 때마다 그 다음을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을 배우게 되고 또 배우게 되고 하면서 발전을 하면서 점점 더 나아가는데 보통 이 100%를 생각하고 고민만 하다고 보면은 대부분의 사람이 덜 중요한 목표에 굴복해서 포기하게 된 그런 경우가 많은 거죠. 그래서 완수하고 계속 내보내는 그것의 대가가 되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미래의 나는 현실이 되지 않고 그냥 허상으로 남을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미래의 내가 되는 단계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미래의 나를 단순하게, 즉 이 명확하게 그릴 수 있으면 지금 더 집중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선순위가 확실해지고 더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단순하고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덜 중요한 것은 과감하게 제거하라라는 거 꼭 잊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빅터 프랭클의 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이 2번째 삶을 사는 것처럼 살아라. 그리고 이 첫 번째 삶에서 했던 잘못된 행동을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아닌지 생각하라. 이 말을 기억하면서 다들 저를 포함해서 현명한 결정을 내리기 바랍니다.